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랜만에 호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에게 수업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복식 호흡이 뭔지 잘 모르겠다.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복식 호흡을 인터넷에서 유튜브 상에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쫙 봐도 나는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할 때마다 배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복식 호흡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저는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전에 복식 호흡에 대한 기초 강의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보면 올려둔 게 있긴 해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복식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옛 유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복식 호흡을 이렇게 하세요. 복식을 이렇게 해서 뭐 소리를 이렇게 쓰세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낡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느껴본 것이 무엇이냐. 거의 이제 15년 동안을 이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또 굉장히 집약적으로 새벽부터 새벽까지도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식 호흡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교육용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하다가 만들어 놓은 단어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복식 호흡, 배로 호흡을 한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는 복식 호흡이라는 이 단어를 좀 뺏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호흡은 호흡이에요. 무슨 뜻? 자유로운 호흡, 자연스러운 호흡, 거기다가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대해서도 다시 리뉴얼을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영상들은 앞으로도 제 영상들을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건데 숨을 마셨을 때 배가 부풀어야 되고 숨을 마셨을 때 깊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싹 치워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호흡에서 있었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호흡이 원활히 될 수가 없는 몸의 상태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근육 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자기가 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수축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이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긴장됐을 때도 나타나고 억압받았을 때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울 때 우리가 느껴본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추울 때 꽉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온기가 가득한 방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런 데가 풀어지고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좀 졸리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아버지들 그리고 뭔가 업무상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이런 데가 뭉친 상태로 잠을 자고 다음날을 또 살고 이렇게 1년, 2년, 3년 보내다 보니까 어때요? 근육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요. 힘이 들어간 상태로 섬유화된 거죠. 굳은 거죠. 이게 되게 무서워요. 저는 수업할 때마다 이런 근육의 섬유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근육의 성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요. 근육은요, 여러분,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굳었을 때도 그거를 잘 이완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게 곧 섬유화로 이어져요. 그래서 근육이 딱딱해지고 그 딱딱해진 근육은 퀄리티가 떨어진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도 덜 먹고 공기도 덜 가지고 있는 아주 불균형한 근육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육이 딱딱해지는 습관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부분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호흡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좀 못생겨지는 투턱 만드는 얼굴 모양 있죠?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말할 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꽥꽥 되겠죠? 꽥꽥꽥 이런 소리 나게끔 하는 얼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의 변형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목소리의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호흡, 공기가 오가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나오는 공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호흡하면서 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통로는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통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꽥꽥 이렇게 목소리의 변형이 생겼다는 것은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턱에 힘을 주고 이렇게 턱을 안으로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육들에 힘을 주고 억지 힘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흉부. 여기를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여기가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해요. 숨을 제대로 쉬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턱 걸리고 막히는 느낌이에요.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흉부 근육에 과도하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흉부 근육에 힘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범위예요.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상체 근육 자체에 너무나도 큰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잡아서 교정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턱과 흉부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애들이 또 있죠. 목 근육. 이렇게 쪼는 거죠. 대놓고. 약간 이렇게 쪼으면 흉부가 쪼이는 느낌이랑 좀 달라요. 그쵸? 이것도 목소리 변형이 완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직접적이죠. 왜? 성대가 정말 딱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목 근육에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을 따로 교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모르고 선생님들이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계속 복식 호흡을 깊이 하세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들어가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근육을 쓰는, 개입하지 말아야 할 힘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것을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복식호흡에 관련된, 복식호흡이란 말보다는 즉슨 호흡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걸 교정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편안한 호흡을 하는 거구나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손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지는 않고요. 어른이다 보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만 돼도 남들을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올리고 이렇게 힘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보면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거나 손끝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서 손이 이렇게 뻐덩뻐덩 경직되어 있는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이런 몸의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이 있는 손끝과 발꼬락, 우리 발도 잘 보셔야 돼요. 발에 계속 꾹꾹 힘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좋게 쓰이면 어떻게 보면 좋게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나쁘게 쓰이는 케이스로 봤을 때 경직도가 너무 과도하게 손끝 발끝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완을 자꾸 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비로소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배죠. 배에 계속 힘을 의식적으로 꽉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 배웠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배워서 자기가 독학을 하겠다 하신 분들이 특히나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복식 호흡을 배로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지면서 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배에 과도한 힘을 억지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가 나와야 된대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올 건데 그 과정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배를 계속 빳빳하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억지로 주다 보니까 배의 경직도가 너무 강해지죠. 배도 다 근육이에요. 여기 막 우리가 왕자 있고 복근 있는 이유가 여기에 근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빤빤하고 큰 근육에 힘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한 무리를 주고 그 무리를 주는 상태가 곧 호흡을 방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해요. 이 목소리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복식호흡, 막 소리를 울려내세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더 흥미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해부학이라든지 뭐 임상 운동학이라든지 원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왔지만 이제 학위를 가지려고 박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나눠드릴 수 있을 거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좀 지혜롭게 인식관을 바꾸면서 교육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가슴이 뻥 뚫리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앞으로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늘 쭉 설명해드렸던 이런 외부 근육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호흡하는데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면서 호흡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내가 막아서는 걸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지 않고서 어떻게 해소, 시원함 느끼고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나를 억압하는, 나 스스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나야지 숨이 편안하게 들숨 날숨 가능하면서 말과 연결돼서 좋은 목소리까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또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호흡의 불안정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근육에 평상시에 힘주는 나쁜 버릇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은 더 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또 호흡에 대한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 가지고 훈련도 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호흡에 관련된 재미있는 또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미리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